부자 동네가 만들어져요. 근데 하필 1번이 들어갔는데 네. 망하는 방향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즉 똑같은 선상에서 네. 일선에서 똑같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풍수 좋은 곳에 산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난데없이 꼴찌가 1등을 이길 수는 한두 번 딱 당첨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잖아요. 그쵸, 그쵸. 아마 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녁에 이제 퇴근이든 주부든 그 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차를 주차할 때 딱 봅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풍수지리의 저자 이재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풍수지리 작가 이재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풍수지리를 다루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초보자의 관점에서 이제 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풍수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가감없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풍수지리가 보통 이제 예.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풍수지 접했을 때는 뭐였냐면은 이제 그 조선을 건립할 때 건국할 때 맞습니다. 무학대사님이 예. 여기서 심리를 더가거라 해가지고 이제 예. 그때 이제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거지만 이제 대선 때마다 네네. 이제 뭐 조상의 묘를 어떻게 썼니 안 썼니 이런 이제 이슈성으로 좀 다뤄지긴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현대에 와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약간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 네네. 이렇게 좀 시선이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책에서 이제 풍수지리가 미신이 아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네, 말 그대로 풍수지리는 바람풍, 물수, 땅, 지지 이를 써서 풍수지리 말 그대로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학문입니다. 즉 우리가 일기예보 이렇게 바람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구름들이 물론 위성으로 어느 정도 잡히지만 네. 그래도 일기예보도 실질적으로 사람 눈에로는 안 보이는 자연의 조화잖아요. 네. 그렇듯이 풍수지리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과 땅, 물, 태양의 조화가 이루어낸 하나의 자연 학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뭐 풍수지리가 좋다 이런 얘기는 이런 자연의 기운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폭포 예를 들어보면 네. 폭포가 막 떨어지는 자리는 어떤가요? 너무 강해서 우리가 자연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지만 그 폭포도 유심히 보면 그 물이 어느 한쪽으로 가서 고요하게 폭포보다 더 예쁘게 고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풍수로 따진다면 그런 자리가 이제 기가 모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러면은 그런 곳에 살면은 이제 현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뭐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런 이제 풍수가 좋은 곳에 내가 뭐 산다거나 오랫동안 머무르면은 네네. 이게 나에게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방 폭포를 예를 들었는데 네. 폭포 중앙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부서지고 다 날아가지만 네. 폭포 옆에 고요한 자리 네. 그런 자리는 뭔가 기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돈도 모이고 건강해지고 재물도 모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용맥이라고 낮은 산이 길게 쭉 뻗어 나가서 네.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산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네. 낮은 산이 쭉 뻗어서 가는 곳 끝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그 명당 묘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산이 쭉 간 양옆을 보면 꼭 자청령 우백호 낮은 산이 이렇게 호위하듯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집이 또 그 끝에 있으면 명당이 되고 그럼 아파트는 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네. 아파트 자체가 산이 되고 병풍이 되고 양쪽 아파트가 자총령 우백호가 되어서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리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약간 산의 모양, 땅의 예. 모양, 뭐 물의 모양으로 예. 이제 해석을 했다면은 현대에는 약간 뭐 건축물의 양식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이제 아파트의 뭔가 모양이나 뭐 이런 배치 이런 거에 따라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네. 뭐 주택으로는 괴산의 홍범식 고택을 가보면 네이버 위성으로도 잘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이렇게 실제 그 사진으로 봐도 정말 형국이 좋습니다. 자청령 우백호 형국을 갖추고 있고 또 뭐 터로 대표작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뭐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에 또 명당묘 형국이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교 솔레공원을 봐도 하나의 명당 형국을 가지고 있고 솔레공원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분 추천해드린 분들이 그 밑에 사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뭐 이사를 하셔가지고 예. 더 잘 풀리셨나요? 그럼요. 거기 들어가셔서 원래 잘 하시던 분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좀 더 날개를 달았다. 잘하는 거는 좀 더 잘하게 하고 힘든 거는 힘든 게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의 학문이라고 봅니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상 그 조상의 몇 자리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대선 같은 이제 큰 나라의 뭔가 인물을 뽑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에 그 조상의 묘자리라든지 그런 이장을 했다는 거 그런 사실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연관은 있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와서 그냥 묘로 옮기는 거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원래 되실 분들은 진작부터 조상님 묘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 계셨던 것이고 뭐 옛날 박정희 고 대통령님을 보시더라도 조상님이 이제 묘자리 좋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얼마 후에 일어난 거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장 묘를 옮긴다 요거는 조금 급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그냥 손보는 정도 있는 묘를 그냥 좀 더 흠이 없나 어디 바람 새는 자리 없나 그냥 다듬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학자마다 생각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뭐 급하게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하면 다 대통령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정비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상님을 좋은 자리로 모셔서 그 조상님이 약간 감복해가지고 이제 자손들한테 이제 덕을 베푼다 이런 논리인가요? 뭐 조상님들이 감복을 해서 후손이 이렇게 후손에게 기운을 보낸다 이거보다는 조상님이 편안한 곳에 누워 있으면 이미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내뿜고 있습니다. 그 기운을 뭔가 우리가 사람도 사람끼리 이렇게 사이클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형제가 있는데도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하듯이 유독 그 조상님하고 동기 감흥이 되는 후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유독 이렇게 발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풍수 좋은 집에 살 때 좀 더 그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당에 조상님이 계신다면 후손도 좀 풍수적으로 좀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좀 더 동기 감흥이 잘 일어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묘자리 문화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는 명절 때마다 이제 산소를 가서 막 벌초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문화가 바뀌어서 화장도 많이 하고 납골당 문화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곳에 그 납골 공원에 뭐 이런 곳에 이제 안치가 되는 현실인데 이런 것들은 풍수지리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납골당에 모셔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미 금방 이야기했던 명당에 계셨던 분을 그냥 산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고 잘 누워 계신 분을 화장을 했을 때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장을 하거나 이렇게 맞습니다. 옮길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누가 봐도 명당이고 그렇다면 그 집안은 나름대로 잘 풀려왔을 거니까 그런 집인데 우리 후손들이 안 갈 것이 너무 걱정이 돼. 그러면 안 가셔도 좋으니까 그대로 두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뭐 잡초가 무성하든 말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화장 당하시는 것보다 나는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죠? 편한 자리 잘 누워 계시는데 난데없이 꺼내서 화장을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또 화장을 해버리면 뭐 거기서 뭐 복수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복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던 동기 감흥의 기운이 그냥 화장을 하는 순간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리든가 끊겨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후손에게 복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상님들은 절대 복수라는 건 모릅니다. 항상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도 내 자식, 내 손자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돌아서면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가족의 개념이지 뭐 복수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기운이 그냥 동기 감흥에 주파수가 끊겼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님들이 후손이 잘 됐으면 잘 되길 바라지. 네, 뭐 네. 너 이랬으니까 너는 내가 복수해서 못 살게 할 거야 이러진 않는다. 전혀 제 네.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게 뭔가 화장을 하거나 뭔가 잘 모시던 분을 예. 일부러 꺼내서 했을 경우에는 그분의 기운이 쇠약해져서 후손들에게 미치는 그 맞죠. 영향이 약하다. 맞죠. 약해진다라는 내가 거죠? 보내던 동기 가문 기운이 거의 주파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다 이렇게 화장이 돼버린 순간. 그럼 이제 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뭔가 그러니까 조상님이죠. 조상님의 뭔가 기운을 잘 받는 데는 화장보다는 그래도 묘를 하는 게 더 약간 좋다고 보는 건가요? 같은 값이면 그게 좋죠. 그런데 묘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골바람이라든가 골짜기라든가 이렇게 내려치는 뭐 물가에 등등 뭐 물가에도 명당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흉지인 곳에 모실 바에는 차라리 화장이 낫고요. 근데 내가 선산이 있어서 양지 바르고 이렇게 햇볕도 잘 들고 양쪽에 배산, 임수, 자청용 뭐 것까지 딱 갖추어져 있다면 네. 화장을 안 해도 된다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막 나는 후손을 위해서 해야 돼 이러신 분은 처음부터 해버리는 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아니 이제 뭐 예.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보면서 굉장히 예. 놀라웠던 것은 뭐 풍수지리에 대한 책은 저도 이제 이 대학교 때 몇 권 보긴 봤거든요. 예. 뭐 공부 차원에 이렇게 호기심 차원에서 네네. 봤는데 작가님의 책은 정말 그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을 다 이제 현대적으로 보셔가지고 네. 거기가 어떻고 저쩌고 다 쓰신 거잖아요. 네. 아, 진짜 궁금한 게 일단 서울의 전통적으로 부촌이라고 하는 이제 뭐 평창동도 있고 예. 뭐 압구정동도 대표적인 부촌하잖아요. 그런 곳들은 풍수지리적으로 확실히 좋긴 좋은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곳들을 가보면 네. 배산임수와 자청용 우배 그 형국이 좋습니다. 다만 약간 좀 산세들이 좀 센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부를 이룰 만큼의 네.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그런 자리에서는 완전히 그 기운과 합의되는 분. 우리가 사주학적으로도 기가 써야지 무조건 아무나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자리만 들어가면 부자 되니까 편하게 해요. 그래서 그 터와 맞고 네. 또 그 자리에 얼마나 풍수 설계를 잘 해서 잡느냐. 네. 이것도 큰 숙제라고 보는데 자,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님 때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 아마 풍수 전문가가 따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많은 부촌이라는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예.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리에도 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난한 동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네.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네. 만약에 내가 이 자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터야 하고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터까지 들어가셨으면 풍수 설계까지 해서 들어가면 진짜 99% 부촌이 됩니다. 네네. 근데 자기 알아서 이렇게 풍수 설계와 좌양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지었습니다. 네네. 근데 자기가 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네. 부자가 되면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한테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지어봐 이쪽 방향으로. 네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좀 보이지 않는 텃세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1번이 남향으로 지으면 2번이 들어간 분도 남향으로 지어야 그쵸.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다행히 1번이 성공한 집은 2번, 3번들도 그대로 따라했다가 부자 동네가 만들어져요. 근데 하필 1번이 들어갔는데 네. 망하는 방향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1번이 나는 망했으니까 네. 2번한테 당신은 반대 방향으로 해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번의 고집이 무섭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했으니까 너도 당신도 이쪽으로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동양으로 했다가 만약에 망했다고 봐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나는 남향이 좋아서 2번이 남향을 놓으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아니야 여기는 동양으로 해야 좋아 이렇게 하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동양으로 짓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쵸. 굳이 뭐 네. 분란 일으키면 뭐 하겠니 그쵸. 네, 싶어서 그쵸. 그러면 2번이 별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어. 그럼 3번이 또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가난한 마을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동네 이렇게 풍수 보러 가면은 좌양하고 주변에 딱 보면 멀리서 봐도 여기는 부자 동네네 가난한 동네 다 보입니다. 그게 그 좌양과 그 모양들에 따라서. 네. 부자인 마을과 가난한 마을의 약간 생성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 풍수의 기운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가진 능력이나 역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뭐 지금 평범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데 가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데 풍수지리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집을 잡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건지. 네. 이제 확률적인 문제인데요. 그리고 네. 참 무서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진짜 사주학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네. 뭐 운도 나쁜데 네. 아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뭐 우백호까지 튼튼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상태에서 발복할 수 있는 기운이 되는 거지, 막 스위치 켜듯이 당장 오진 않아요. 그분이 하는 일, 업무, 뭐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무를 한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요건 뭐 완전 신종 사업이고 정말 남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좀 더 빨리 이렇게 발복을 하겠지요. 네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능력이 있는데 정말 이상한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역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하루아침에 폭삭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안 하던 행동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악몽을 꾸는 방에서 잠을 잔다면 네. 누가 봐도 그 다음날 그분을 보면 잠을 못 자고 나온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잤으니까 아무래도 행정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실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용을 잃게 되고, 그 신용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팍 가는 거지, 난데없이 그냥 막 바꿨다고 큰 부자가 되고 폭망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쌓이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굳이 있는 자연이잖아요. 풍수는 자연인데, 그냥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왕 방송 봤으니까 풍수 한번 나도 이왕이면 맞추어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기예보 보고 살듯이 풍수도 이왕 있는 학문인데 왜 이용을 안 해요? 널려있는 자연 학문을. 그럼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 선수인데 예. 풍수지리 좋은 곳에 있다고 하면은 내 등 뒤로 바람이 불어서 나를 막 밀어주는 형국인 거고, 오케이. 뭐 풍수지 나쁘다 하면은 나는 열심히 달리는데 예. 맞바람이 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예. 가진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하고 이제 방해를 받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똑같은 선상에서 네. 일선에서 똑같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풍수 좋은 곳에 산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난데없이 꼴찌가 1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확률을 높여주고, 심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위권에 있던 사람도 1위권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런 거 있더라니까. 우리가 흔히 세계 경기에서도 자기의 엄청난 숙적이 오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뭐 그분의 뭔가 터에 문제가 있던 나름대로 안 나오니까 나는 네. 좀 수월케 됐잖아요. 그렇듯이. 네. 얼마나 되신 거지? 이 풍수지리를 본격적으로 하신 게? 거의 한 40년 정도. 그 40년 동안 이제 풍수지리를 이제 계속 보아 오시면서 예. 뭔가 정말 뭐 집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예. 이런 풍수지리 관련된 걸 바꿔서 정말 뭐 삶이 바뀌는 사람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뭐 어떤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사례들이라면 뭐 또 근데 재미있는 거는 풍수로 이렇게 해서 네. 성공하신 분들이 굳이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말안 좋아하죠. 나도 그게 네. 신기해요. 네. 좀 앞에 나와서 좀 네. 방송에서 좀 나오셨으면 네. 나 이렇게 풍수 덕을 조금은 봤어라도 조금이라도 네. 봤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네. 그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안 하는 걸 봐서 아직도 네.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또 자기 또 명예에 또 하는 또 뭐 금이 갈 거라는 또 예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게 이제 공개 석상이라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말을 네. 못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라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네. 화면상으로는 또 그분들을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아니면 또 뭐 익명으로 이제 알고 싶으면 제가 이제 도움풍수지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네. 나름 성공 사례들 후기들이 또 많아요. 뭐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아니더라도 뭐 이름을 밝히시지 않아도 되니까 네. 뭐 이런 상황에 있던 분이 네. 뭐 어떻게 뭐 집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가서 뭐 이렇게 되더라라는 뭐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책상 하나로 시작해서 뭐 네.
빌딩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책상 하나로 뭐 사업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이렇게 늘려가시다가 네. 또 뭐 원룸에서 시작해서 뭐 네. 또 아파트 또 큰 아파트까지 들어가게 되시고 또 거의 더 재미있는 사례는 그 네. 또 뭐 아기가 일생 안 생기다가 네. 방을 바꾸고 네. 다시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좀 맑아지시면서 네. 집을 바꿔서 네. 그리고 이제 뭐 12년 만에 그 아기가 들어선 집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이 많아요. 또 네. 그렇게 또 특히 이제 그 기가 빠지는 방에서 이렇게 또 아기를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도 위험하거든요. 네.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기가 좋은 방에서 아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냐 그 뭐 여기는 워낙 또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말해도 되는 곳인데 이제 네. 평택의 이제 타쿠미 우동 같은 경우도 이제 네. 풍수 배치로 이제 그 주방까지 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코로나 때도 내 줄을 서서 들어갈 만큼 와. 거기 또 주인분께서 워낙 또 손맛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손맛도 좋아야 또 풍수를 봐도 이렇게 대박 식당이 되지. 그쵸, 그쵸. 손맛은 없는데 난데없이 풍수 봤다고 대박 식당은 되는 거는 욕심이겠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작가님은 이제 딱 뭐 어느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땅의 모양을 딱 보면은 이게 기운이 느껴지는 건가요? 이제 기운이라기보다도 형국을 먼저 보지요. 이제 기운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 마지막 수단이지 뭐 기운으로 살피고 어쩌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터라도 먼저 주변 형세,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아파트면 아파트가 자청력 500호 기운을 받고 있는가, 네. 또 뭐 산이면 산이 얼마나 옆에서 자청력 500호로 잡아주고 있는가, 요렇게 그런 부분들을 더 중시합니다. 명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명당 하면은 로또 명당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언론상이나 이제 네. 일반인들 이해하기로는 야 거기가 로또 명당이 된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샀으니까 당첨 확률이 높아져서 네네. 이제 뭐 1등 당첨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예, 작가님께서 보는 시선은 정말 그 로또 판매점의 위치가 정말 그 기운이 막 모여가지고 정말 당첨의 확률을 높여주는 건가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네. 그분 사는 집이 특히 좋습니다. 아, 그 주인이 사는지? 네, 그 주인- 가게 터보다도? 가게 터보다도. 아. 저도 이제 몇 번 그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네. 사는 집이 더 좋습니다. 사는 집이 좋고 또 가게는 뭔가 주변의 흐름에 따르는 배치가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터가 좋으면 바로 위층에 사람이 로또 가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네.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는 집이 더 중요하더라. 아. 가게도 물론 네. 중요해요. 가게도 네. 뭐 로또니까 말 그대로 이제 또 재물이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물이 휘감고 지나가면서 네. 아까 폭포의 예를 들었듯이 어느 한 군데 기가 확 모이는 자리, 네네. 그런 자리가 많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는 좀 알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좀 중요하게 있더라고요,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로또 판매점의 위치가 좋아서 네. 이제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 로또 주인의 사는 곳이 더 1번이고 좋더라. 가게도 네. 좋아야 돼요. 네. 물론 가게도 그러니까, 좋아야 네. 되는데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딱 당첨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잖아요. 그쵸, 그쵸. 아마 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많이 사니까 또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뭐 로또 당첨 많이 된다고 해서 가봤는데 뭐 풍수지적으로 뭐 특별할 게 없어. 뭐 아니면 좀 영 아니야. 그런데 1등 당첨자가 왜 나왔지 살펴보면은 그 로또 가게의 주인이 사는 곳이 아주 풍수지적으로 훌륭하더라. 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전혀 아주 나쁘고 그러지는 네. 않아요. 네, 예, 네. 좋은 자리인데 이제 네.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네. 아까 물에 비유했듯이 네. 얼마나 몰려올 환경이 먼저 돼 있느냐. 그러면 이제 첫 물꼬가 터지면 계속 네. 따라오더라는 거죠. 아, 그럼 어차피 살 거면은 1등이 많이 난 자리에 사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예, 부가 부를 부르고 그런 이치 아닐까요? 예. 네. 그럼 작가님께서 딱 보시기에 여기 아파트는 좀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좀 어느 아파트가 있을까요? 뭐 근데 그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게 은평구의 이제 진관동 이제 우물골 2단지 같은 경우는 네. 양쪽에서 이렇게 자청용 우백호가 뚜렷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런 경우를 보면 아 이런 게 풍수적으로 안정된 모양이구나. 그러면 다음 집 얻을 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옥수동 아파트들도 굉장히 높은 곳에 지어져 네. 있는데요. 거기도 극동 아파트인가? 그 어디 네, 극동 아파트 맞습니다. 예, 그쪽 입장에서 또 보시면 또 모양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자리들 지도자분들 살기 참 모양이 좋고요. 그래서 지도자분들은 그렇게 뒤가 그렇게 힘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강을 촥 힘찬 한강을 바라보면서 네. 그렇게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작가님처럼 전문가라면은 이제 딱 보면은 이 형상을 딱 보면은 이게 예. 좋다 나쁘다가 이제 딱 구분이 되지만 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막눈이잖아요. 사실 뭐 네. 봐도 좋은지 모르고 뭐 안 좋은지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냥 이거를 뭐 느낌적으로 아 내가 지금 풍수가 안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내지는 아 내가 풍수가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내가 잠을 숙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숙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잘 잤어가 아니고 개운하게 잘 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땅에 꺼지듯이 잠이 오면서 막 이렇게 가위에 눌리면서 요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네. 잠을 계속 자게 되면 하는 일도 막히고 건강까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럴 때는 머리부터 일단 바꿔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머리의 방향을 바꿔라. 바꿔본다, 일단. 왜냐하면 작은 방 안에서도 동서남북의 기운이 다 다르거든요. 자, 방을 바꿔봤어요. 근데 바꿔보고 하루 만에는 몰라요. 최소 일주일씩은 잡아야 돼요. 네. 예, 하루 만에는 어제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내 몸에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반대로 잡았는데 뭔가 좀 달라져. 그러면 그대로 침대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자리에 화장실이 있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서 4주를 잡았는데 사방이 다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방이 여유가 있다면 방을 바꿔보는 방법. 그렇게 해서 바꿔봐야지. 집이 죄인이 아니고 방이 죄인인 경우가 많다. 또 우리가 또 집을 그 일반인들이 살 때 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집을 사러 가서 싼 집 위주로 삽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아파트가 싸게 나오고 깨끗하기까지 하다면 완전히 앞다투어 삽니다. 네. 근데 깨끗한 집을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네. 하도 안 팔리니까 인테리어라도 깔끔하게 해서 팔자. 이렇게 하면은 팔리거든요. 그래서 풍수를 모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아파트. 네.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 제일 비싼. 근데 우리 구매하신 분들이 거기를 안 봅니다. 비싸면 그쵸. 서로 안 봅니다. 그쵸, 근데 그쵸. 피디님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집에서 너무 잘 살았어. 싸게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받을 거 다 받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통계를 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가보면 1, 2, 3, 4호 또는 1, 2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호와 2호 매물의 차이가 얼마나 나와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또. 근데 1호는 전부 비싸게 나왔는데 매물이 잘 없어, 만약에. 근데 2호는 매물도 많고 싸. 그러면 일단 이럴 때는 1호를 해야 확률이 높다. 근데 우리는 대다수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싼 집만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무조건 싸고 인테리어 된 집 얼마나 안 팔리면 인테리어까지 해서 내놨겠어요. 그쵸, 그쵸.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전부 이렇게 이사 오는 분들은 그 속사정을 모르는데 주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알아보려고 전혀 안 하고 그냥 묻지마식으로 싸고 깨끗하면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그거. 근데 적어도 내가 집을 사는데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싼 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호 라인을 보고 어느 라인이 제일 많은가. 또 좀 더 영리한 방법을 쓰자면 네. 만약에 이제 통계를 내봐야 돼요. 그 1호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A동에서 이제 사람들이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그냥 A동에 내가 1과 2라인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으면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퇴근이든 주부든 그 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차를 주차할 때 딱 봅니다. 그러면
차 수준을 보면 1호와 2호가 분명히 다릅니다. 피디님도 사람이 살만하면 뭐부터 바꿔요? 뭐 차도 바꾸죠. 우리나라 사람들 차부터 바꿔요. 네. 대체적으로. 그러면 대체적으로 차가 좋은 라인이 있고 어느 한쪽은 차가 좀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차를 보고 선택하는 방법. 우리가 뭔가 장사를 하려고 해도 그 가게를 미리 알아볼 때 저기 가게 정말 손님이 많이 들어간가, 가짜 손님인가, 장사를 좀 해본 사람들은 미리 숨어서 거기를 몇 달을 지켜봅니다. 한두 달을. 네. 근데 대체적으로 장사 초보들은 그냥 덜컥 무조건 계약을 해버리잖아요. 적어도 내 집을 사는데 일주일 정도는 투자해서 그렇게 통계를 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풍수 안 보고 좋은 집 얻는 비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집이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으면은 굳이 이 집을 팔 이유도 없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라인의 그 매물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가장 위험한 게 어디냐면요. 그래도 35평에서 45평 사이는 좀 살기 좋으면 이사 잘 안 나갑니다. 그쵸, 그쵸. 예. 문제는 25평들, 20평, 25평짜리들이 네. 하필 명당집이에요. 네. 그러면 넓은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무조건. 그쵸. 예. 당첨도 잘 되거든요. 그쵸. 예. 네. 세종시에 뭐 또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25평이니까 매물이 나옵니다. 보통 그런 명당 라인이 잘 안 나오는데 25평은 나옵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딱 당첨돼 버리거든요. 30평대가. 그래서 참 거기서 잘 벌어서 네. 넓은 데 가서 그냥 홀딱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무조건 이사하는 비법으로는 내가 그래도 그 집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럼 미리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35평 새 집에 가서 살아보고 별일이 없으면 팔아라는 거예요. 한 2년만 살아보고. 네. 근데 우리는 미친 듯이 팔아버립니다. 그쵸, 그쵸. 네. 적어도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었던 집이라면 절대 팔지 말고 2년만 새 집에서 살아보고 안 늦잖아요. 네.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부자들도 보면 생가해갖고 그 집을 계속 보존하잖아요. 성공했던 집을.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25평에서 나를 부자 되게 해줬으면 그 집은 적어도 한 2년은 다른 데서 살아보고 아니면 이미 팔아버려서 그럼 이것도 비법인데요. 네. 만약에 5층에 살다가 네. 35평으로 갔다가 거기서 폭망을 했어요. 근데 되돌아오고 싶어요. 그죠? 그 집이 다시 네. 뭐 5층이라면 이것도 비법이에요. 진짜 5층에 4층과 3층은 기운이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501호였어. 네네. 그러면 401호와 301호는 기운이 같다. 위로는요? 위로도 이제 점점 이제 점수가 얕아지겠죠. 그럼 이제 601호, 701호, 801호. 네. 이제 내 집 기준에서 점수는 좀 떨어져도 그래도 만약에 이제 뒤에가 확실한 벽이 쳐져 있다. 네네. 내 집 뒤에가 정말 내 집보다 높은 아파트가 벽을 쳐져 있다. 그러면 네. 만약에 5층에 501호였다면 전 1호가 다 똑같이 좋습니다. 그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는군요. 그렇죠. 근데 뒤에가 허술할 때, 네. 뒤에가 허술하면 위층과 아래층만 해당되고, 아니면 바로 아래층은 또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꺼지지만 안 했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회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뭐 돈을 벌고 소득이 늘어나면은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20평대에 살던 사람이 그 집에 뭔가 기운을 잘 받아서 돈을 많이 벌면은 이제 이거를 돈 벌었으니까 30평대로 가야지 하고 이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0평대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좀 터가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모르고 이제 돈을 잃게 된다. 맞죠. 네. 이거는 어디에서도 방송한 거 없는 거예요. 정말 네. 시청자님도 오늘 거 진짜 잘 메모하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보니까 달리 보이네요, 확실히. 예. 사실 뭐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이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풍수지리 전문가님 어디 살까? 어떤 곳에 살까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전국을 다니기 편하게 세종시에 살아요. 세종시에 세종시 도담동 638 뭐 그쪽에 아파트가 디귿자로 이렇게 산이 쭉 막아주고 있고 좌청룡이 튼튼하고 우백호는 뭡니다. 그러니까 배산과 좌청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지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도 어쩌면 네. 그 청사 직원들 사택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자리입니다. 관운이 좋나 보죠? 그쪽 관운이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어쨌든 제 일도 선생의 일에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네. 국가의 녹은 안 먹지만 그래도 공직의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선생 지도자들은 이렇게 배산과 자청룡이 튼튼한 곳. 나중에 오늘 그 영상 보신 분들 도담동 638을 공부삼아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러면 얼마나 위성으로 봐도 예쁘게 형국을 만들고 있는가. 그렇지만 여기도 라인에 따라 기둥이 다르다. 내가 이거 방송하면 또 묻지 마시고 아무 라인 들어오면 또 내 원망을 할까봐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면 영상도 이렇게 한번 잘못 나가면은 그쵸. 묻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영상에서 여기 단지 좋다고 했어. 이게 아니고 라인에 따라 기둥이 다르니까 최종 선택은 자기가 잘하는 전문가분께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작가님께서 이제 세종시에 살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뭔가 이제 어느 아파트를 갈지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세종시조차도 여기가 너무 터가 좋다 해서 거기를 살기 결정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 울산에 살았습니다. 네네. 울산에 살다가 이제 그 어느 날부터 운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종과 대전 중에서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하려고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 온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전 세종을 찾다가 지금 사는 집에 완전히 홀딱 반해서 어떻게 나를 위한 집이 있었네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출장이 많으니까 저희는 또 주택에 있기는 좀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뭔가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뭔가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개별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이제 특성이 맞으면 좋습니다. 금방 말한 대로 제가 사는 곳은 배산과 자청룡이 좋으니까 여기는 공직자와 선생, 지도자 이러신 분들이 좋습니다. 여기는 사업가들은 또 우베코가 가까운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우베코 가까운 것을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도담동 638열로 오시고 싶은 분들은 공직자, 지도자, 선생, 공부로 성공해야 되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들어야지 나 사업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는 안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풍수지리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맞죠. 그 기운도 달라진다. 사주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편관, 정관, 네. 편인, 정인이라는 또 공부와 관운이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셨을 때 더 빛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 이게 그럼 풍수하고 이게 약간 사주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말 오지 나쁜 자리에 이렇게 풍수적으로 나쁜 자리라도 정말 사주가 올림픽을 나갈 만큼 힘이 좋은 사람은 별로 영향을 덜 받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워낙 힘이 좋아서 폭포에 그 중앙으로 떨어진들 뭐 수영 잘하면 괜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상황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금 뭔가 보이지 않는 외부 기운으로 조금이라도 보충하고 싶은 분들 뭔가 나의 응원근을 하나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책을 보신 분들이 뭐 당장 뭐 이사는 할 수 없더라도 그렇죠. 우리 집에 뭔가를 바꿔도 그 기운을 좀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그 집의 각각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현관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긴 해요. 네네. 이게 운이 들어오는 현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 현관은 우리 풍수에서 사람의 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에 해당이 되거나 첫째 1번으로 신발 정리 정도는 바로 딱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또 보통 보시면 신발을 뭐 앞으로 놓으면 좋으냐 저 밖을 향하면 좋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게에서 빨리 먹고 손님들 가시기 편해라고 신발을 돌려주는 거지 뭐 신발을 바깥으로 해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밖으로 놔둔다 뭐 등등 요거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만약에 신발을 돌려주고 싶으면 언제 아침에 딱 돌려줘서 여보 부지런히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이 기운을 갖고 있고 뭐 또 사업을 하는 분이다라면 이제 입구에다가 뭐 조화인 뭐 이렇게 조화 또 뭐
해바라기라든가 네네. 또 나는 좋아하는 싫어 그러면 해바라기 그림을 건다든가 뭐 그 입구에다가 또 뭐 재물에 해당하는 뭐 또 금두꺼비를 또 현관을 바라보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조형물보다 그림이 좋아 그러신 분들은 그림을 걸으셔도 되고 또 조화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네. 조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조화를 죽은 꽃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쵸, 예. 제 기준에서는 조화가 죽은 꽃이면 이 벽도 죽은 벽이라고 해야 안 되나요? 그냥 하나의 인테리어가 된 예쁜 그냥 조화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죽은 꽃이라는 것 말 그대로 생화 목을 탁 자르면 그게 이제 죽어가는 꽃이 되는 거지. 그쵸, 예. 왜 그 조화가 죽은 꽃으로 어느 날부터 불리게 됐는지. 그래서 조화도 풍성하고 화려하면 좋다. 현관에 놓는 거 노랑 빨강 조화를 놓으세요. 그렇게 놓고 노랑 빨강. 네. 놓고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물 한 번 쫙 뿌려서 빛나게 해주고. 조화에도. 예, 근데 우리는 조화를 한 번 사면 일생 물 한 번 안 뿌리다. 그러니까 조화가 먼지가 쌓여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도 예쁘게 꾸미고, 뭐, 조화도 한 5년, 10년 쓰면 바꿔주세요. 왜 조화는 한 번 사면 한 30년씩 쓰는지. 시들지 않으니까. 예, 경제를 돌려야죠. 네, 그렇게 현관을 꾸미면 좋고, 일단 현관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신발 가지런히 정리 정돈 하는 거. 안 신는 신발은 넣어버리고, 신지도 않은 걸로 이렇게 어지러진 거를 만들지 말기. 아니, 그러면은 그 신발을 놓을 때 뭐, 앞으로 오냐 뒤로 오냐는 상관없다고 하시잖아요. 예, 예. 옆으로 놓는 건 상관없나요? 근데 기왕이면 옆으로 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옆으로라도 전체가 옆으로 놔두면 괜찮죠.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깔끔한 게 네. 중요합니다. 어떤 집은 뭐 자전거에 막 그쵸. 예. 오만 막 우산도 신발이 놓고, 막 예. 이렇게 정신없이 막 뒤집어져 있고 막 난리 친 집이 있는데요. 적어도 그 신발 정리 정도는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돈이 들어온, 운이 들어온 현관을 만들고 싶으면 맞아요. 일단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예. 뭐 해바라기나 두꺼비, 그쵸. 근데 두꺼비 이제 그림을 걸어 놓으면 좋다. 근데 나는 이제 공직자야. 그러신 네. 분들은 뭐 오히려 달리는 말 그림이나 말 그림? 예, 또 뭐 오히려 힘찬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뭐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힘이 있는 또 말이 또 정면을 탁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네네. 조형물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입이 빛나지 않을까. 입이 출입구니까 네. 입이 빛나면 밖에서도 내가 좀 더 빛나진다. 근데 가끔 이런 집이 있어요. 네. 가게도 마찬가지인데 네. 집에까지 열심히 왔는데 현관 앞에만 가면 문을 열기 싫은 집이 있어요. 그쵸. 예, 이상하니 우리 집은 정말 안에만 들어가면 좋은데 네. 현관 문 여는 게 섬뜩하고 무서운 집이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런 집은 현관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관 입구를 좀 더 불을 좀 더 환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올 때 최대한 밝게 빛이 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나쁜 기운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종소리 빨간색 이거예요. 좀 그런 집들은 종을 좀 더 요란하고 귀가 아플 정도로 듣기 싫은 종을 다루세요. 우리가 종소리도 다 같은 게 아니고 어떤 건 굉장히 부드럽고 그쵸, 예. 어떤 건 정말 확 짜증이 날 정도로 싫은 네. 게 있어요. 네. 그 종을 다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 기운을 없애야 돼. 우리가 살인문에도 옛날에 종을 달았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나쁜 기운이 따라 들어올까봐. 그래서 그렇게 밝고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 또 꼭 그런 집들은 현관 다 와가면 누가 전화 옵니다. 술 먹자.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그러면 그거를 용감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집들이 꼭 그럽니다. 뭔가 문 열기 싫은 집들이 꼭 집에 들어가기 5분 전에 전화 많이 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좋은 운도 내쫓는 건 어떤 게 있을까, 현관에서? 이런 거는 운도 못 들게 한다. 요거는 진짜, 네. 예, 현관, 자, 그런 집, 금방 이야기했던 요런 집에 해당돼요. 자, 요런 집은 거울을 네. 현관에다 바로 붙여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반사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현관 밖에 문에다가 거울을 뭐 예쁜 뭐 토끼 거울이라든가 뭐 요즘 예쁜 거울들이 많아요. 네네. 그걸 현관문 바깥쪽에다 붙여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나쁜 거죠? 그럼 이제 반사돼서 네. 운이 반사돼 나가는 건가요? 맞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현관 나쁜 집들은 그런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열었는데 바로 거울이 보는데 이런 거는 괜찮나요? 이제 그런 집들은 문을 열고 정면으로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집이 아니라면 네. 굳이 정면으로 보이는 거 내 집 기운을 내보내니까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안쪽으로 거울을 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고리만 잡으면 무섭다. 이런 집에 한해서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운이 이제 그 좋은 집들은 그런 뭐 현관문 밖에 거울을 건다거나 아니면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보이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뭐 풍수지적 안 좋은 집터다 이러면은 문 밖에 이제 거울을 달거나 이제 맞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거울이 정말 딱 보이면은 이것은 좀 애군들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안 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걸로 다 막을 수는 없는데,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밝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실이 딱 보이잖아요. 운이 들어오는 거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근데 거실은 우리가 풍수학에서 사회에 해당됩니다. 사회에 해당되는데, 역시 뭐 거실도 밝고 이렇게 좀 정리된 게 좋으면, 이제 거실에서 이제 제일 조심할 사항으로는 바깥 유리창 부분, 창가에 높은 화분을 두는 걸 제일 안 됩니다. 창가에 높은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높은 화분으로 유리창을 막는 거, 창문을 막는 거. 그러니까 한 30cm 정도까지 짧은 화초들은 괜찮은데 1m 이상 넘는 화분들은 가능하면 벽 쪽에다 세우고, 유리창은 양기가 들어오는 곳이니까 굳이 안 막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집은 심지어 유리창 쪽에 TV까지 놓고, TV를 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밖에 비치니까 결국은 두꺼운 커튼까지 또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사회적으로 꽉 막히게 살겠다. 사회운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또 전기 아깝다고 이렇게 불을 꺼두는데요. 문제는 이제 어르신이 일을 안 나가시는 상태에서 어차피 사회생활을 안 하는 상태에서 끄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활동량도 좋고 정말 멋지게 사회생활 하는데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불을 못 켜게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하겠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르신한테 양해를 구해서 아들이 있는 동안은 불이 켜고 아들이 나가면 다시 끄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관문도 운이 들어오는 통로인 거고, 이 거실에 있는 창도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을 막아버리면 안 되죠. 거기가 굉장히 기운이 거기서 드나드는 곳인데. 그럼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거실창에서 바라봤을 때 거울이 보이면 안 되는 건가요? 거실창 바깥쪽에서 거울이 보이면 안 되죠. 다 밀어내버리게 되죠. 밀어내게 반사를 시키는 거니까. 핵심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거실에 뭐 이런 그림을 절대 걸어두면 안 된다, 뭐 거실에 뭔가 들어온 운들을 쫓아내는 뭐 인테리어 뭐 소품이라든지 뭐 물건이라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냥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그냥 뭐 소품이라고 한다면 직업이 공직자고 이렇게 뭐 군인이고 뭐 이러신 분들은 가시나무 이런 걸 놔둬도 되는데요. 가시나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시나무를 집안에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꽃을 피고 보니까 나무 사이사이에 이렇게 가시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업가라든가 뭐 예능인이라든가 뭐 이러신 분들은 가시나무는 가능하면 안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도, 예능인 역시 누구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되고 사업가도 누구하고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뭐 나무를 심더라도, 화초를 심더라도 뭐 금전수라든가 뭐 크지 않은 나무들, 입이 큰 나무들, 입이 둥그스럽고 큰 나무들, 이런 게 좋고, 공직자들은 뭐 약간 이제 선인장성, 뭐 알로에 뭐 등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이제 부엌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뭐 부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강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부엌도 뭐 일단 항상 1번은 청결이 중요하고요. 제가 강의하는 건 항상 부엌은 사재기를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재기? 음식을 사재기 하게 되면 뭐 사재기해서 그냥 일주일 안에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집들은 평소에 1개에 10,000원 하던 게 3개에 10,000원 하면 사재기했다가 6개월 후에 곱게 버리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엌 풍수에서는 또 설거지를 또 빨리빨리 해라고 하고, 여름에 설거지를 빨리빨리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설거지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균들이 남아서 대장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설거지는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식기세척기에다 넣어버리신 분들은 뭐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그리고 뭐 칼은 보이지 않게 하기. 뭐 칼이 보이면 어쨌든 그닥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살기를 부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는 또 가까이 두지 마라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우리가 보면 그 우리 몸의 심장과 신장이 같이 공유를 하듯이 네. 냉장고가 하나의 신장 역할이라면 또 뭐냐 그 전자레인지는 또 심장처럼 이렇게 불과 물의 관계 때문에 불과 물인데 필요한데 뭐 가까이 두지 마라. 근데 가까이 둔다고 해서 크게 운을 막거나 그런 거 안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사소한 거니까 무시하고 내가 배치하기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찝찝하다 싶은 분들은 물과 뭐냐 그 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 그린색, 청색이니까 뭐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뭐 그린색이나 청색을 이렇게 딱 전자레인지 위에다가 네. 놔주는 센스도 필요하겠지요. 예. 혹시 뭐 그럼 보통 이제 부엌에 식탁을 많이 두잖아요. 예. 뭐 식탁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관없나요? 그냥 어울리는 자리로 놓으면 된다고 봐요. 그냥 억지로 막 이 자리에 놔야 좋다 이거보다도 네. 뭐 다 배치하고 나서 남는 공간에 배치하는 게 식탁이니까 또 식탁 네. 크기를 사람이 동선을 못 움직이게 크게 하지 말고 거기에 적당히 어울리는 거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뭐 중국에는 또 둥근 식탁을 많이 또 네, 그쵸. 선호하잖아요. 네, 또 네. 중국집을 가봐도 둥근 맞아요. 탁이 많고 그래서 네모진 거는 이제 모서리에서 나쁜 기운을 이렇게 친다 이래갖고 우리보다 중국인들이 풍수는 더 따지고 살아요. 이제 각 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안방. 나 안방이 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을 자니까. 네, 안방이 달리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고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숙면을 해야 내가 그 다음날 일을 잘할 수 있고 숙면이 안 되면 그 다음날 하는 일에 이렇게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네. 안방은 숙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뭐 3룸이 많으니까 이제 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크기가 아니라 내가 잠을 어디서 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 나오신 분들이 뭐 침대는 뭐 방문에서 그쵸. 45도로 보이는 네.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잠이 잘 오는 위치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리 놨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세 가더라도 일단 베개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제일 좋은 침대 위치지 굳이 막 그 각도 따지고 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면 안 된다. 네. 뭐 그거 아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잠 잘 자는 게 운을 부르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안방에서 잠을 자기보다는 주로 거실에서 잠을 잔다면 그 예. 사람에게는 거실이 훨씬 더 중요한. 또 거실이 편안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안방에서는 잠이 잘 안 와. 근데 거실만 오면 너무 이렇게 개운하고 잘 자요. 그러면 거실 생활해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잠은 안방에서 자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갖고 있는데요. 옛날에 풍수 설계에 의한 집들은 안방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안방에서 자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은 길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일반 아파트 주택 풍수 설계하고 상관없이 지은 집들은 잠 잘 오는 자리가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을 무시하고 잠을 자도 내 잠을 푹 잘 자는 자리가 집의 명당이다. 네. 그럼 이제 안방에는 좀 뭐 어떤 뭐 소품이나 어떤 그림을 좀 걸어두면 좋을까요? 그쵸. 그 안방에는 그 뭐 백조가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며 걷는 그림, 뭐 네. 이런 그림이라든가 또 모란 위에 또 원앙이 나른 네. 거라든가. 네. 그래서 부부가 어떤 그림들을 보면 나란히 마주보는 뭐 동물 그림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한 곳을 보며 나란히 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의 존중을 뜻한다고 봐요. 서로가 네. 한 곳을 바라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가는 모습은 멀리서 봐도 아름답잖아요. 마주 보는 것도 예쁘지만 네.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책에서 이제 지갑은 보이지 않는 곳에 놓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 어떤 식에서 본가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지갑이 눈에 보이면 부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아이가 있고 그러면
뭐 아이한테도 용돈을 충분히 많이 줬으면 아이가 내 지갑을 봐도 상관이 없을 건데 용돈에 목마른 아이가 지갑을 보면 아무래도 1,000원이라도 빼갈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예 그 여지를 없애라는 거지. 뭐 지갑이 뭐 돈이 저절로 새 나갈까봐 뭐 안 보이게 해놔라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갑 색깔을 보더라도 좀 나는 성격이 좀 불처럼 급해. 그러신 분들은 좀 차분하게 저는 검정색, 흰색, 회색 이런 지갑들 색이 좋고 나는 너무 뭐랄까 돈 쓰는 게 써야 될 곳에서도 안 쓰고 일평생 돈 쓰는 게 제일 이렇게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습관이 돼서.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뭔가 좀 마음에 불을 일으켜주는 빨간색 지갑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건 뭐에 쓰자고 물론 이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되는 곳에서 못 쓰면 비난을 받잖아요. 자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지갑을 빨간색으로 좀 해서 뭔가 조금 써야 될 데서 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렇죠. 돈이라는 건 써야 되는 데서 쓸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 화장실도 좀 신경 쓸 게 있을까요? 화장실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또 화장실로 머리 두지 마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로 머리를 둬도 잠이 잘 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옛날에 풍수 설계에 의해서 지은 집들은 화장실이 풍수적으로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풍수에 맞춘 집들은 화장실로 머리 두고 자면 명이 짧아지겠죠. 근데 지금 집들은 해당 사항 없이 지어놨으니까 잠이 잘 오는 곳이 화장실이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어떤 화장실 가보면 온 식구들이 화장실만 들어가서 함흥차사처럼 안 나옵니다. 책을 보고 독서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풍수적으로 화장실이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 집들은 식구는 적고 만약에 화장실 하나만 있어도 되는 집 같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나 또 집에 식구가 있다면 화장실을 그런 집은 공부방으로 꾸며도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 빼고 다른 자리가 다 나빴기에 화장실을 방으로 꾸며서 살았던 분도 계십니다. 스티로폼 이렇게 두껍게 깔아서 화장실은 들어가면 정말 싫고 무섭고 빨리 나가고 싶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풍수학에서는 또 우리 학문에 해당되게 또 제일 나쁜 자리이기 때문에 기가 빠지는 자리여야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가기 싫다. 이거 그닥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화장실에서 후다닥 나가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화장실이고 뭐 뚜껑을 뭐 닫아놔라 열어놔라 뭐 복이 나간다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위생과 관련된 거지 복이 나가고 들어가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뭐 화장실은 그렇게 좀 안 좋은 곳이라고 본다면은 작을수록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그렇게 일단 청결과 또 거기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은 공부방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 현대인들이 워낙 그 돈과 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뭐 지금 당장 어디 이사 가긴 좀 그렇고 우리 집에 있는 그 돈의 그런 좋은 운들 다 끌어모으고 싶다. 그럼 어떻게 좀 바꿔보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뭐 우선적으로는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경제 공부할 게 너무도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욕심일 것이고 내가 뭔가 경제 관련 쪽으로 노력을 어느 정도 하면서 뭐 재물을 부르는 게 우리가 옛날에 부잣집들 가보면 부기를 부르는 모란 꽃을 이렇게 꼭 그 앞마당에 심었고 또 그림으로 액자로 이렇게 꼭 그러셨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안방에다가 또 뭐 황금 또 두꺼비 요걸 또 그림으로 걸어도 되고 아니면 또 황금 두꺼비가 또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올빼미를 사서 또 황금 올빼미가 또 뭐냐 그 노란색 올빼미가 문을 또 지켜주는 모습. 예를 들어서 황금 두꺼비는 잠자는 우리 침대를 바라보고 또 황금 올빼미는 방문을 쳐다봅니다. 자, 올빼미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이제 밤을 이렇게 지샌다는 뜻에서 하나의 그 지킴이 역할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밤새 우리 집을 이렇게 재물원하고 둘이 황금 두꺼비가 기운을 주고 얘는 네. 지켜서 이렇게 재물을 높이는 거. 예, 이렇게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집안에 뭔가를 사고 싶다면 뭔가 해당 사항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도 나는 경제적 자유를 꿈꿔. 그러면 이왕 사는 뭐 그림 하나, 조형물 하나를 사더라도 생각하면서 사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 딱 말을 듣고 야 우리 집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막 안방에 들어갔더니 두꺼비가 한 10마리 있어. 한 쌍씩 마세요.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은 운이 더 강해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네. 결국은 소탐 대실이라고 네. 그냥 적당히 어울리는 거. 뭐 저기는 방이 너무 커서 네. 뭐 두꺼비 가족이 막 5마리가 한꺼번에 있어도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좁은 공간에다 막 빡빡하게 밀어 연합으면 네. 그 개들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건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럼 혹시 뭐 그림이나 그런 약간 뭐 두꺼비 조형물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크기도 뭔가 운의 크기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공간에 어울리는 크기. 그렇죠. 공간은 너무 큰데 네. 너무 또 조금 큰 모양 조그마하면 안 될 거고 그 공간에 어울리는 크기면 이미 그 적당한 표준형들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 또 내가 마음에 드는 크기. 네. 요 크기 난 너무 네. 좋아. 네. 요게 좋은 거지. 나는 싫은데 너무 큰 걸 샀다 이런 것보다도 나는 작아도 얘한테 홀딱 반했어. 그럼 그게 좋은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크기. 보기에 좋은. 예, 어울리면 더 좋고 1순위는 내 마음이 가는 크기가 좋지 않을까.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뭐 작가님의 딱 책이나 영상을 보고서 야 내가 두꺼비 뭐 한 마리 이제 드러나야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같이 사는 가족이 두꺼비라는 이 생물을 너무 혐오해. 예. 뭐 이랬을 때도 그래도 돈의 그런 운의 효과는 얻을 수 있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네. 한 방을 쓰는 상황이라면 네.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아요. 굳이 한 사람이 싫어하는데 한 사람 오늘 내가 깎을 필요가 없잖아요. 둘이 이렇게 여보 우리 둘이 해서 어떤 게 좋을까? 네. 비슷한 거. 그러니까 꼭 우리가 황금 두꺼비라는 건 하나의 형상화 시켰고 올빼미도 형상화했지만 그냥 나는 재물운을 좀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면 노란색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뭐 해바라기들이 가득 피어 있는 거라든가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색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황금이라는 그 기운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네. 그러는 거니까. 아니면 나는 이 그림 저 그림 다 싫어. 그러면 네. 아예 방을 아예 황금 이불, 황금 커튼, 네. 진한 색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황금색의 잠옷을 입는다든가 네. 뭐 이렇게 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그 조형물을 돈 들여서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옷을 사 입고 수건 하나를 쓰더라도 너 재물은 불러야 돼 이러면서 노란색을 쓴다든가 이렇게 조합을 해. 뭔가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제가 이제 작가님 얘기를 이제 긴 시간 동안 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작가님을 이제 책을 읽기 전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이제 야, 풍수지리 뭐 이거 약간 미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좀 비과학적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작가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그 기운을 주는 그 환경들을 말하는 뭔가 조상들의 뭔가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추적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야, 뭐 안방을 이러는 게 잠도 잘 오고 뭐 기운에 좋더라. 뭐 현관은 뭐 가지런히 해야지. 뭐 그 현관에 어지러면 벌써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 데서 벌써 뭐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럼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 나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쵸. 좋은 일도 많이 더 생길 수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게 지혜의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얼굴에서 밝은 느낌이 딱 들면 누가 봐도 그쵸, 예. 그 오더를 받으러 가더라도 네. 일을 주고 싶지 짜고 울고 뭔가 밤새 피곤한 표정이 뭐 일 네. 주고 싶겠어요. 네. 저 일이라는 거는 네. 뭔가 밝은 느낌, 뭐라도 태산도 다 금방 옮겨버릴 것 같은 그쵸. 느낌. 그래서 네. 좋은 긍정의 기운을 만들어주는 게 풍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살 때 보통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더라.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두꺼비의 뭐 그림의 숫자나 크기도 말씀하셨지만 예. 뭐 그게 좋다고 갔다 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예. 아 여기서 뭐 보기 싫다 이러면은 그 내가 의도했던 그런 금전운이나 이런 것도 역시 뭐 반감되거나 뭐 효과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굳이 뭐 갖다 놓고 싫은데 갖다 놓고 그러는 거는 굳이 싫으면 그냥 서로 부부간에도 나는 싫은데 뭐 신랑이 난데없이 들고 네. 왔으면 좋게 말하면 될 건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부드러웠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그딴 거 왜 가져왔어 하면서 해버리면 가져온 입장에서는 네. 너무 멸시당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데도 반감 때문에 안 들어주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보 난 저게 들어오니까 좀 잠도 안 오고 좀 싫어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서로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부부들이 몇 분 안 될 정도로 좀 그냥 목소리로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40년 이상을 이제 풍수지리를 공부하시고 많은 분들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풍수지리란 게 그런 뭔 것 같으세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자연학문이죠. 자연학문. 우리가 널려있는 자연학문을 굳이 쓰면 유리한데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당장 만약에 오늘부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풍수지리를 했던 분들은 그냥 저보고 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내 새끼들까지 봐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있는 걸 잘 활용을 해보니까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럼 그 풍수지리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뭐 이러면 좋아요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예요?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분들 방 하나 바꿔서 좋아지게 한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그냥 단순하게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방 하나 바꿔서 정말 위험한 데서 이렇게 구해주기도 했고 건강이 찾아지고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고 집 하나 잘못 들어가서 위험할 뻔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그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한 기분의 문제면 바깥에서 아파트 라인을 보고 이쪽 라인은 좀 문제가 많은 집, 이쪽에는 문제가 없이 잘 사는 집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자연학문인데 외부적 기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작가님 영상을 보고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작가님과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거나 내가 좀 작가님께 좀 풍수지리를 좀 공부하고 싶다.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통로는 뭐 네이버 카페에 또 도원 풍수지리라고 있으니까 이게 또 가입하시면 또 많은 글들을 제가 또 올리고 있어서 거기 들어오셔서 또 뭐 공부하기 좋게 또 쉽게 올려놓은 또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또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풍수가 이런 것이어서 내가 너무 몰랐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풍수지리는 학문은 말 그대로 신이 준 선물,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안 당해도 당할 일들을 이렇게 당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각 지역에 따라서 또 법제화를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수지리 허가서가 있어야 집을 짓는 도시들이 한두 군데씩 있다고 하고 싱가포르는 같은 단지 이렇게 같은 집인데도 층과 라인에 따라서 풍수 좋은 집은 2배,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도 비싼 집이 먼저 나간다고 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잘 활성화돼서 더 잘 살면 좋겠고 혹시 만약에 어느 뭐 도지사, 시장님께서 우리 시부터 한번 풍수 도시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말 열심히 그러면 또 풍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가격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 한강뷰 아파트는 어쨌거나 한강이 보인다는 그 이유로 그 조망권에 대한 가치를 이제 주는 건데 풍수지리적으로 이렇게 강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강을 본다는 건 꼭 한강 아니고도 강이 이렇게 얼마든지 보일 네. 곳이 있는데 네. 분위기 탓도 있지 않을까요? 전부 한강 자리가 또 비싸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싸면 더 관심을 갖게 그쵸. 되고 그런 거지 뭐 한강이 보이나 저기서 남한강이 보이나 네.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형 물이 이렇게 이제 특히 한강은 또 좋은 점이라면 물이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물이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감아주고 서울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감아주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 기운이 형성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물이 보여야 뭐 그거보다도 네. 물이 보이면 이제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좀 뭔가 안정적인 감을 좀 많이 갖는 분들도 있고 또 멀리서 물을 바라봐야 또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런 거지. 물 보이는 곳은 어디라도 있다고 봅니다. 꼭 굳이 또 한강이라는 제약을 했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리적 관점을 봤을 때 이제 한강의 기운을 받는 거는 굳이 한강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강 주변에 그냥 있으면은 기운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사는 동네가 얼마나 배산과 또 한강의 기운하고 맞춰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한강이 보이면 안 보인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막 그 한강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막 기운이 확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풍수지리의 저자 이재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